자, 봅시다. 자, 저번 시간까지 뭐에 대한 얘기를 했었냐면 요거 기억나죠? 기억나죠? 근데 이제 이 표현뿐 아니라 또 항상 동시에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라고 했죠? NRT 말고 뭐도 있다고 했죠? 바로바로 외워야 돼요. N, K, T. 그래서 KB가 뭐라고 했어요? KB가 무슨 상수라고 했어요? 볼츠만 상수라고 했었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은 바로 PM은 뭐라고요? DRT. 그래서 M은 뭐죠? 기체의 분자량이고요. D는 기체의 밀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식은 서로 같은 식인데 상황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해가면서 써먹을 수 있다.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그 기체 성분들이 짜자자잔 섞여 있을 때, 알겠죠? 섞여 있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라고요? 그래요? 네, 네. 네. 우리 도윤이가 뭘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게 많네요. 우리 도윤이 무서워서 살겠나? 응? 출석 물세요. 출석 이따 부를게요. 네, 뭐 민지 집에 갈 거예요? 왜요? 허리가 짧다고요? 뭐라고요? 안 보인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제 모델을 하나 잡아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짜자자잔 짜자자잔. 자, 이렇게 생긴 그릇의 이름은 피스톤이라고 했었죠. 당연히 피스톤은 무슨 그릇? 닫힌 그릇. 자, 이것에 대해서 이 내부에 A라는 기체와 B라는 기체가 섞여 있다 치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종류가 섞여 있다. 그래서 이때 이 A하고 B 각각의 몰수를 NA, NB 몰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A 기체가 NA, 그 다음에 B 기체가 NB만큼 저렇게 섞여 있다고 치겠습니다. 알겠죠? 이때 여기서 짜잔, 외부에서 가해주는 압력은 PEX.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 항상 외부 압력이라고 했죠. 자,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이때 이 녀석의 용기 부피는 V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온도는 T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재밌는 건 온도라고 하는 건 이 안에 전체 온도죠. 그럼 잘 봐요. 한 그릇 안에서 뭐 여기는 뭐 이따 갑시다. 자, 보세요. 첫 번째 1. 여기서 이제 하나 명심할 건 이겁니다. A와 B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가 V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기체의 부피는 기체 자체의 크기가 아니라고 했죠. 기체의 부피는 그 녀석이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그럼 이때 A하고 B가 섞여 있긴 하지만 A도 이 그릇 안에 들어있는 거고 B도 이 그릇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기체가 섞여 있다 하더라도 A 기체의 부피는 당연히 V가 될 거고 B 기체의 부피도 V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빨간 분필과 노란 분필과 빨간 분필이 있어요. 당연히 둘 중에 크기가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죠. 그래서 당연히 물체가 다르면 그 녀석의 크기가 다른 것이 당연한 법인데, 기체는 그 자체의 크기가 부피가 아니라 얘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로 정하기 때문에 기체의 종류가 달라도 같은 그릇에 들어있으면 A라고 하는 기체의 부피도 V, B라고 하는 기체의 부피도 V라고 가정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기체 혼합물의 온도는 항상 일정하게 정해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전체의 온도를 항상 T라고 정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체가 섞여 있는데 여긴 뜨겁고 여긴 차갑고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무조건 기체 혼합물은 모든 구간의 온도가 항상 온도가 같다라고 가정을 해줘요. 알겠죠? 이게 우리의 일상적 경험으로는 약간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방 안에 이렇게 전열기구 같은 걸 틀어놓으면 전열기구 가까이는 뜨겁고 좀 멀어질수록 차가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시간이 충분히 지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체 분자 간 충돌에 의해 그릇 내부의 운동 에너지 분포가 균일해진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경우 특별히 조금 더 빠른 기체 분자, 느린 기체 분자, 혹은 조금 더 온도를 크게 경험하는 분자, 작게 경험하는 분자가 있겠지만, 기체는 섞어 놓게 되면 지들끼리 엄청난 충돌을 통해서 그 운동량과 에너지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느 한쪽은 뜨겁고 어느 한쪽은 차갑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체가 섞여 있게 되면 무조건 통으로 온도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가정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사실 이 전용기를 틀어 놓는 것도요, 사실 어떻게 되냐면 전용기를 틀어놓고 오랜 시간 유지하게 되면 결국 그 내부의 온도는 전열기 온도랑 같아지게 될 거란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상황을 항상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 기체 혼합물에서 부피는 섞여 있건 말건 눈에 보이는 그릇의 부피가 기체의 부피인 거고요. 온도는 섞여 있건 말건 온도계 꽂았을 때 측정되는 온도가 그냥 전체 온도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따 여기에서 3. 부분압. 부분압 전에 바로 몰 분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몰 분율이라고 하는 개념 새롭게 이제 등장한 건데, 이 몰 분율이라는 개념은 앞으로 억수로 나올 테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 그 전문 용어로는 몰 프랙션이라고 하고요. 그걸 우리말 번역으로 몰 분율이라고 한 겁니다. 자, 이 몰 분율은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몰 분율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X로 많이 표현하도록 할게요. X.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분 A의 몰 분율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딱 보면 뭐 이게 말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그냥 수식만 딱 보면 어떤 말인지 알겠죠? A하고 B가 각각 이만큼 몰수로 섞여 있는데 그 전체에 대한 해당 녀석의 몰수의 B.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뭐 여기까지 되게 어려워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하죠. 아무것도 아니죠. 이때 그럼 당연히 정의상
XB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그럼 XB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준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오, 좋아요. 바로 XB의 몰분율은 바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맞나요? 지원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 몰분율이라는 개념은 수학자가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확률.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이 몰분율이라고 하는 건 어떤 용기 내 특정 성분의 존재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A의 몰수 더하기 B의 몰수 한 다음에 A의 몰수 B. 자,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왜 여러분들 왜 중등 수학 시간에 이런 거 많이 했을 거 아니고요. 보자기 안에 빨간 구슬 3개, 파란 구슬 2개 넣은 다음에 손 집어넣어서 파란 구슬 뽑을 확률이 얼마예요? 파란 구슬 뽑을 확률 5분의 2. 맞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 개념하고 지금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몰분율이라고 하는 걸 화학에서 몰분율이라고 하는 거를 수학자가 이걸 보면 확률이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 화학에서 얘기하는 몰분율이 우리가 기존 수학 시간에 배웠던 확률이라는 생각을 항상 기억을 해둬요. 이게 나중에 용액의 성격을 규정할 때 아주 중요한 표현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몰분율은 수학의 확률이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우리말 번역은 부분압. 영어 표현으로는 원래 표현으로는 이제 partial pressure라고 합니다. 자, 얘는 뭐냐면 혼합물 내 성분 각각에 의한 압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 각각을 PA, PB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A하고 B가 섞여 있으니까 A에 의한 압력, B에 의한 압력 따로따로 그냥 편의상 각각 PA, PB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여기서 각 성분 역시 이상기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PAV는 NART, PBV는 NBRT. 맞나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A하고 B가 섞여 있는데 섞여 있건 말건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는 V고요. 전체 온도는 그냥 T인 거예요. 그래서 성분 A가 됐건 B가 됐건 부피하고 온도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왜? 자, 그 다음 그러면 기체 내부의 전체 압력은 PA 더하기 PB가 되는 거겠죠. A에 의한 압력과 B에 의한 압력이 더해져서 전체 압력 PA 더하기 PB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힘의 균형을 이루면 어떻게 된다? PA 더하기 PB는 저 외부 압력과 같게 되겠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즉 기체가 저 피스톤을 밀어내는 압력과 저 위에서 피스톤이 누르는 저 외부 압력 PEX가 같아지면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피스톤은 멈추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된다? When the piston stops. 알겠죠? 저 피스톤이 딱 멈추게 되는 순간 저런 일이 벌어질 거다. 예? 어휴. When. 알겠죠? 지금 도현이 지금 막 뭐 이렇게 막 선생님 자꾸 지적질하는 거예요? 아 진짜 도현이 정말 알았어요 도현. 미안해요. 내가 큰 실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자 아시겠죠?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되면 피스톤이 딱 정지하겠죠? 그 순간 내외부 압력은 같아질 거다. 아시겠죠? 그럼 결국 이걸 역으로 어떻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역으로. 자, 생각해봐. 기체라고 하는 건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기체에 대한 물리적 성격을 측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 기체의 압력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바로 이 방식으로 측정한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내가 피스톤을 딱 짓누르고 있어서 피스톤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럼 피스톤이 멈췄을 때 내가 짓누르는 힘, 그게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내부 압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그 뉴턴 역학을 통해서 바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기체의 압력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그 물리 시간에 배우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원리들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화학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됐죠? 됐죠? 자, 이때 이제 빌드업은 다 됐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1, 2, 3, 4. 자, 여기 줄게요. 쉽니다. 자, 그 다음이 바로 1, 2, 3, 4, 5. 그 유명한 달턴의 부분합 법칙. 달턴의 부분합 법칙.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도냐? 응? 아니에요? 그래? 이거 월드컵 어떻게 생각해요? 월드컵이요? 뭐 월드컵은 잘했죠 뭐 다들 뭐. 예. 12시 보였어요. 이게 학원에 있었어 가지고 이게 휴대전화로 봤죠. 봤죠. 본 사람.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요즘 우리나라 그도 좀 달라진 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내가 여러분만 할 때는요 사람들이 축구도요 어디 뭐만 본 줄 아세요? 우리나라 경기만 보거든요. 사실 축구 경기를 우리나라 경기만 보는 건 사실 그건 축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일종의 국가주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사실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축구만 본다는 건 그건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물론 꼭 축구를 좋아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뭐라고요? 꼭 축구를 좋아할 필요는 없죠. 축구를 좋아할 필요는 없으나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옛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만 할 때니까 한 2, 30년 전일 거 아니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의 축구 저변이 그렇게 넓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실은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막 프리미어 리그 이렇게 막 챙겨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 월드컵 같은 경우도요. 그 중요 경기 있잖아요. 그 16강, 8강, 그다음에 4강까지 나하고 김선아 다 챙겨봤어요. 다 챙겨봤어요 집에서. 근데 이번 결승만 내가 여기 있어갖고 따로 봤지. 네, 그래서 그게 좀 달라진 게 우리나라 이게 좋다 나쁘다라. 왜냐면 전 국민이 축구를 좋아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아르헨티나나 뭐 브라질처럼 부를 필요는 없는데
이게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꼭 국가주의가 아니라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에 대해서 즐기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번 결승전 진짜 아주 볼만하던데요. 볼만하던데 진짜. 야. 예, 그리고 사실 3, 4위전도 재밌게 봤어요. 그 크로아티아하고 모로코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예.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모로코 응원했거든요. 나는 항상 어디 응원하냐면 나는 항상 언더독 응원해요. 예, 항상 언더독을 응원해서 왜냐면 그래 재밌잖아요. 맨날 이기는 팀이 이기면 재미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뭐냐면 모로코를 응원했는데 모로코도 사실 3, 4위전에서 이제 찬스가 있었는데 이게 참 그 운이라고 하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예, 결국 이제 크로아티아가 이기긴 했는데. 예. 근데 이번 결승전은 누구를 응원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누구도 언더독이 아니었기 때문에. 프랑스를 응원해야죠.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객관적 전력은 프랑스가 앞섰다고 봐야죠. 예. 왜냐하면 연봉이 차이가 나죠. 예. 이게 사실 이번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그렇게 훌륭한 선수들이 없었어요. 이번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뭐라고 할까요? 사실 좀 목숨 걸고 뛴 게 있었어요. 왜 그렇죠? 그게 지금 아르헨티나가 나라가 거덜이 났거든요. 모르죠? 아르헨티나 나라 거덜난 거 모르죠? 돈 빌렸어요? 아르헨티나가 지금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나라가 거덜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가 전 국가적으로 위기 상태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왔던 것처럼 아르헨티나 지금 고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전 국민이 지금 중내산에 하고 있는 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들이 진짜 정말 열심히 뛴 거예요. 그 사실은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들이 물론 이번에 신인상 받은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연봉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물론 세계적인 선수들이긴 하죠. 근데 누구에 비해서? 프랑스에 비해서. 프랑스의 그게 파리 생제르맹 지금 전 세계 최고 클럽이잖아요. 예, 그런 정도의 선수들이 득을대는 게 프랑스고요. 사실 프랑스가 연봉 랭킹 1일 거 지금 아마 팀 연봉이 아닌가? 브라질이 브라질이에요? 이래요? 여하튼 뭐 그래서 지금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훌륭한 선수들이 많아서 객관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프랑스가 이길 거라고 난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메시 할아버지께서 축구 선수를 할아버지죠, 그렇죠? 모드리치만큼 할아버지인데 하여튼 그 할아버지의 그 마지막을 본다는 느낌으로 참 짠하게 봤어요. 근데 뭐 할아버지가 정말 뼈를 갈아 넣으시더만요. 그 할아버지가 이게 참 이게 아마 그 아르헨티나의 어떤 국가적 상황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실 텐데 여러분 여러분 그 월드컵 축구 티켓 한 장 얼마인 줄 아세요? 6만 원. 100만 원 넘어가요. 16강부터 100만 원이 넘거든요. 왜요? 그것도 일종의 쇼예요, 쇼. 돈 벌자고 하는 거예요, 돈 벌자고. 16강 축구 경기 하나에 100만 원 넘어가요. 그러면 8강, 4강으로 와서 2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뛰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월드컵이 일어나는 도시에 호텔값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미친 듯이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래서 지금 카타르라고 하면 거기가 원래 비싼 나라죠.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고요. 돈 옥수로 잘 버는 석유 때문에. 그래서 카타르 주변에 정말 인류 호텔들이 많은데 그 인류 호텔에 요즘 일일 숙박 얼마인 줄 아세요? 300만 원. 싼 데도 200만 원, 300만 원. 하루 숙박하는데 200만 원, 300만 원이에요. 싼 데도. 그러면 좀 좋은 방 잡으면 1000만 원 넘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보통 월드컵을 한 달 하잖아. 한 달. 그러면 조별 예선부터 이제 최종 경기까지 7경기가 있잖아. 한 나라만 보면. 근데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축덕들은요. 꼭 자기 나라만 경기 보는 거 아니에요. 축덕들은요. 시간 나면 볼 수 있는 모든 경기를 다 봐요. 그럼 한 4년 동안 돈 모았다 월드컵.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타르 같은 데 가서요. 한 달 동안 호텔에 묵고 전 경기 다 보려면요. 기본 예산이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요. 1인당. 숙박비가 엄청 비싸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그런 비싼 나라에 월드컵을 보러 간다는 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근데 한 2억 정도 들여서 한 달 내내 호텔에서 호캉스 하면서 저녁에는 세계 최고 팀들의 축구를 보고 이걸 한 달 동안 멋지지 않습니까? 네, 정말 부럽지 않나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벌면 꼭 해보시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하면 축구를 굳이 좋아하지 않아도요 재밌지 않을까요? 축구를 좋아하지 않아도 낮에는 정말 좋은 호텔에서 자고 맛있는 거 먹은 다음에 밤에는 막 가가지고 막 응원하고 막 경기하고 막 그리고 이번에 카타르의 그 축구 경기장도 정말 잘 지었더만 경기장이 진짜 멋있더만 다들. 예. 그래서 이번에 카타르가 이 월드컵 준비하느라 200조 썼다는데 200조 썼대 200조. 경기장 새로 짓고 그 다음에 좀 다른 게 예전 월드컵에서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월드컵 경기 전에 막 불꽃 쇼도 하고 하잖아요. 작년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자본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불꽃 쇼도 하고 막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다 돈이지. 예. 네, 그래서 이제 볼만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벌면 꼭 한번 해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전 티켓 다 예매해가지고 호텔도 다 잡고 해가지고 딱 한 달 동안 이렇게 축구 경기 보면서 사는 거죠. 야, 그걸 지금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그걸 보러 온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르헨티나 지금 나라가 거덜났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의 희망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 사람들 거기 카타르에 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면요. 전 재산을 처분해요. 전 재산을 처분해서 그 축구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카타르에 온 아르헨티나 사람들 중에는요. 이번 축구 경기가 끝나면 갈 데가 없는 사람들 많아요. 집까지 다 팔았거든요, 그 사람들. 방금 얘기했잖아요. 1인당 2억에서 3억 정도 든다고요. 온 가족이 오면 4억에서 온 가족이 오면 10억 정도 드는 거예요. 4인 가족이라고 하면. 그러면 집 팔고 차 팔고 다 팔고 카타르에서 한 달 동안 그걸 즐긴 거예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온 아르헨티나 국민들 많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그 정도로 지금 꿈과 희망이 없는 나라가 돼버렸거든요. 굉장히 위기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마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들이 목숨을 걸고 뛰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우승하지 않았나 뭐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초반에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졌었잖아요. 그때 아마 안 봐도 비디오인데 라커룸에서 메시가 별의 별 개 쌍욕을 했을 거예요 아마. 메시가 주장님이지. 주장님 아마 주장은 아니 주장은 아니더라도 제일 선배잖아요. 운동 선배가 진짜 무섭거든요. 운동 선배가 무섭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라커룸에서 아마 메시가 막 난리 쳤을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 사우디한테 졌을 때. 예, 그래갖고 아마 그 다음부터는 정신 차리고 잘 하지 않았나 싶은데. 뭐 여하튼 이번 월드컵은 참 그 경기 자체가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잘했고요, 사실은. 선생님 무슨 팀으로 했어요? 뭐라고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뭐요? 무슨 팀으로 했어요? 난 항상 언더독. 아니 말고요. 그냥 그래요, 그냥. 예를 들면은 뭐 프랑스하고 모로코 붙을 때 모로코 응원, 뭐 이렇게. 항상 언더독을 응원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또 일본하고 어디 붙었죠? 일본이 어디 이겼더라? 일본이 독일 이겼죠. 그때는 독일을 응원하고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다. 네. 뭐 하여튼 그렇다. 뭐 하여튼 뭐 그렇다. 예. 네, 자, anyway 부분화 법칙 봅시다. 자, 얘는 뭐냐면 이 달턴은 바로 원자량 달턴할 때 그냥반 그 달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왜 인양반 이름이 여기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요거 자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두 수식하고요 여기는 요 관계 이걸 연결 짓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요 두 개를 연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PA 더하기 PB V 예 NA NB RT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맞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요 PA 더하기 PB가 바로 전체 압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전체 압력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PEXV 한 다음에 NA 더하기 NBRT 이리 표현할 수가 있죠. 맞나요? 맞나요? 그렇다면 이것으로부터 바로 PAV, PEXV는 NART, NA 플러스 NBRT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맞죠? 자, 왜냐하면 PV는 NRT잖아요. PV는 NRT. 그러면 여기서 공통 요소가 있네요. 바로 부피도 같고요. 온도도 같으니까 다 약분이 돼버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PA는 PEX 분의 NA 플러스 NB분의 NA.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하죠? 바로 XA. 여기 있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또다시 요렇게 PA는 XA, PEX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당연히 마찬가지로 PB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바로 XB의 PEX. 그래서 전체 압력에다가 몰 분율을 곱하면 부분압이 나온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부분압은 몰 분율에다가 뭐를 곱해? 전체 압력을 곱해. 그래서 이 표현을 뭐라고 부른다? 달턴의 부분압 법칙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달턴의 부분압 법칙이 저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이 달턴의 부분압 법칙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억수로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학교에 들어가시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로 저 달턴의 부분압 법칙을 활용하는 기체학력 문제가 무조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숙제를 오늘 드리려고 했는데 복사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학원 복사기가 이제 좀 수리가 완료되면 아마 학원에서 이 뭐냐면은 그 이제 숙제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배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좀 충실히 푸세요, 알겠죠? 거기서 내가 몇 개를 발췌해서 이게 주말에 이제 뭐 퀴즈를 좀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나와 있는 그 내가 숙제로 드렸던 문제에서 발췌해서 뭐냐면은 퀴즈를 낼 거예요. 그래서 퀴즈만 충분히 푸시면 숙제만 잘 하시면 퀴즈 잘 볼 수 있게 할 테니까 그 숙제 학원에서 드리면 꼭 차근차근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모든 숙제는 다 해설과 해답이 있습니다. 해설과 해답이 있으니까 바로 안 풀리면 해설 참고하고 하셔서 풀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소개할 문제는 4페이지. 몇 페이지? 4페이지. 자, 4페이지 찾았어요? 4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거기 연수문제 3번 있죠? 뭐 있다고요? 연수문제 3번. 찾았습니까? 찾았죠? 자, 이 연수문제 3. 내가 칠판에 정리하는 동안 브레인스토밍 해봅니다. 시작! 뭐라고요? 화장실. 네.
좋아. 자, 한번 해보세요. 그 문제 뭐 답이 나와 있죠. 답이 6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답이 6번인지 할 수 있는지 보시라고요. 요런 수준의 문제가 딱 딱 중간고사 때 나와요. 알겠죠? 할 수 있어야 돼요. 연습 문제 3. 자, 됐다. 자, 답이 6번인데 잘 풀리나요? 네. 네. 도현이 전교 1등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그럴 것 같아요. 대단한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비꼬는 거예요. 네? 비꼬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왜? 아니, 그럴 것 같아서요. 그럴 것 같아서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준영이는 왜 웃었어요? 공감해가지고요. 그래요. 현춘이는 별로 없었어요? 별일 없었어요? 네, 자 봅시다. 자, 상황을 좀 보시면 여기에 자 보시다시피 피스톤이 준비되어 있고요. 누구하고 누가 섞여 있냐면 A하고 B가 섞여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온도는 273도래요. 273도로 문제에서는 계속 일정하대요. 그래서 이제 초기 조건, 뭐 무슨 조건이 됐건, 최종 조건이 됐건 온도는 273도로 일정하대요. 온도가 일정하다를 뭐라고 부른다? 등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때 A하고 B가 섞여 있을 때 촉이 PA, PB라고 쓴 거. 이걸 아까 우리가 무슨 압력이라고 했었죠? 이런 걸 무슨 압력이라고 했었죠? 아까? 부분압이라고 했었죠. 부분압. 그래서 초기 조건의 부분압은 각각 0.4, 0.6이래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외부 압력은 사실 값이 얼마겠어요? 외부 압력은 값이 얼마냐면 바로 1기압이 되겠죠? 뭐에다가 뭐를 더한? 0.4, 0.6을 더한 1기압이 될 거예요. 그리고 1기압인 채로 문제에서는 이 외부 압력이 항상 일정하대요. 그러면 압력이 항상 일정하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등압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등온 등압 조건에서 진행되나 봅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섞여가지고는 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A하고 B가 섞여가지고 설라문에 이렇게 반응을 한답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반응을 해서 C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A의 분자량이 60, B의 분자량이 30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 분자량 혹은 몰질량의 단위는 그램 퍼 몰, 그램 퍼 몰이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알겠죠? 그랬을 때 이 문제에서 이 조건에 대한 분석을 하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이때 1. 몰 분율을 한번 표현해 보자. 자, 어떻게? A에 자, I라고 쓴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영어로는 initial state를 줄임말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초기 상태. 그래서 앞으로 초기 상태라는 말을 쓸 때는 이제 I라는 말을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A의 초기 몰 분율은 어떻게 정하면 돼요? A의 몰수에다가 B의 몰수에다가 A의 몰수 B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얘는 어떻게? 이렇게 구해도 되겠죠. 맞나요? 바로 전체 부분합의 해당 성분의 부분합의 B로 몰 분율을 구할 수 있다고요. 여기에 있는 이 등호 관계의 근거가 뭐죠? 왜 이렇게 할 수 있죠? 바로 아까 얘기했던 달턴의 부분합 법칙이겠죠. 기억나죠? 부분합 법칙이 뭐예요? 부분합과 몰 분율이 비례한다. 알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값이 어떻게 계산되겠어요? 바로 A가 0.4, B는 0.6분의 0.4니까 바로 0.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다 예쁘게 쓴 거지 실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딱 보자마자 A의 몰 분율 0.4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B의 몰 분율은 얼마겠어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뭐 간단한 계산을 통해 0.6인 걸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됐나요? 왜? 선생님 이준이 정말 때렸어요. 진짜로요? 진짜로요? 또 일부러 때렸죠? 이번 월드컵 어떻게 생각해요? 나 진짜 아까 했잖아요. 진짜 이상한 사람. 자, 두 번째 2. 자, 여러분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는데 기체의 기체의 분자량과 몰 분율 사이의 관계. 자, 저 수식 관련해서 뭔가 외우고 있는 수식 없어요? 바로 PM은 DRT. 기억나요? 안 난다고요? 아까 처음 할 때도 했잖아. 네. 기억나지? 저도 외우라고 그랬잖아. PM은 DRT. 그래서 M이 뭐야? M이 뭐예요? 분자량. D 밀도. 알겠어요? 지금 문제에서 뭐 물었어요? 밀도 밀었죠? 밀도 물었잖아요. 밀도 물었는데 문제에는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분자량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럼 밀도 물었는데 분자량 데이터가 있어. 그러면 이 수식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이때 이 수식은
단 조건이 붙어요. 어떤 수식에서 저 조건이 붙는 거죠? 바로 순물질의 경우요. 순물질의 경우 요 수식이 성립하게 된다고요. 즉 A가 됐건 B가 됐건 비커 안에 한 종류의 기체만 들어있을 때.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때 이 기체 혼합물의 경우, 기체 혼합물의 경우, 기체 혼합물의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기체 혼합물의 경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기체 혼합물의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좋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뚜뚜뚜. 자,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뚜뚜뚜. 자, 순물질에 대해서 저거잖아요. 그럼 이제 사실은 이걸 이제 그냥 훅 넘어갈 수도 있는데 훅 넘어가도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제 요거죠. 자, 혼합물이니까 A면 A고 뭐 A겠죠. 맞나요? 맞아요? 그다음 B면 B고 B겠죠. 맞아요? 맞죠? 자, 여기까지 되게 이상해요. 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자,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네요. 얘를 요렇게 이렇게 맞아? 저렇게 되겠네요.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저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있는 그 뭐냐면은 바로 요 PA 그 다음에 XA P 토탈 이 관계가 뭐였냐면 이만큼이 부분합이고 이만큼이 몰 분율이고 이만큼이 전체 압력이죠. 그죠? 그래서 전체 압력에다가 몰 분율 곱해서 부분합된다는 게 아까 무슨 법칙이라고 했어요? 달턴의 부분합 법칙이라고 했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만큼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군요. 맞아? 맞아?
아시겠죠? 자, 요 두 수식을 조합해서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얘를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바로 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요. 바로 요만큼을 요렇게, 그 다음에 이만큼을 이렇게 바꿀 수 있네요. 알겠습니까? 자, 이때 1 m 바라고 쓴 거, 얘는 뭐냐면 혼합 기체의 산술 평균 분자량 되겠습니다. 자, 저 m바가 산술 평균이라는 거 알겠어요? 산술 평균이라는 거 알겠어요? 여러분, 산술 평균 어떻게 해요?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산술 평균이라는 거 알겠어요? 이게 산술 평균인 거 알겠어요? 도현아, 이게 산술 평균이죠? 네. 왜 그렇죠? 더해서 나머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여러분, 오늘도 이걸 할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잘 보세요. 자, 간단한 퀴즈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거 산술 평균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 2, 5 오버 5죠? 네. 맞아요? 맞죠? 아, 그리고 여러분, 평균에는 산술 평균 말고 평균이 다양하게 있는 건 알죠? 그래서 왜 수학 시간에 기하 평균, 조합 평균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그런 것처럼 산술 평균도 그런 여러 가지 평균 방식이 하나인데, 산술 평균 어떻게 구한다? 바로 초등학교 때 저렇게 배우고 저렇게 계산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는 숫자 다 더해가지고 그 경우의 수로 나누는 거죠. 알겠죠? 그럼 이러면 값이 나오겠지만, 얘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바꾸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저렇게 써도 되죠? 저렇게 써도 되죠? 아,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 1 혹은 2 얘를 통계학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변량이라고 해요. 변량. 원래 영어로는 variable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말로 변량이라고 번역해요. 뜻은 뭐냐면 측정된 어떤 물리량이에요. 즉, 여기 나와 있는 1122가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하거나 뭔가 데이터를 측정했던 거예요. 실험하고 데이터 측정을 몇 번을 했다? 5번을 한 거지. 5번 중에 데이터가 1이 2번, 2가 3번 나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이때 나와 있는 1이다, 2다라고 하는 건 어떤 실험의 측정 결과, 그걸 통계 용어로는 변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이 뒤에 붙은 5분의 2, 5분의 3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확률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산술평균의 정의가 뭐란 얘기예요? 산술평균의 정의는 어떤 별량에다가 그 별량이 나올 확률, 그리고 또 다른 별량에다가 그것이 나올 확률을 곱해가지고 다 더한 거, 그걸 뭐라고?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오늘 이제 그 뭐냐면 기체분자 운동론 할 때 저 개념이 또 나오니까 꼭 생각해야 돼. 알겠죠? 그렇다면 이 확률을 화학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화학에서는 이 확률을 다른 말로 몰 분율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네. 그게 여기 있네요. 몰 분율에다가 얘는 분자량이었죠. 분자량. A의 분자량, B의 분자량이잖아요. 그럼 A의 분자량? 뭐 분자량을 측정했겠지 뭐 알겠어요? 분자량을 알아냈겠지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A의 B의 각각의 분자량이 하나의 별량이 되는 거예요. 그 별량에 대해서 그게 나타날 확률 알겠죠? 그 별량에 대해서 그게 나타날 확률 무슨 말 알겠죠? 그걸 곱해서 더하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산술평균이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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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럼 이때 얘는 이렇게 얘기를 됐고요. 얘는 이렇게. 자, 이건 A만의 밀도죠. B만의 밀도죠. 근데 이게 전체 밀도가 된다는 거 이해하겠어요? 이거 이해하겠어요? 자,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이렇게. 자, 요 위에 지울게요. 위에 지운다. 자, 두 번째. dA 더하기 dB는 MAB, MBB 맞나요? 이게 뭐예요? 부피고요. 이게 뭐겠어요? 질량이요. 알겠죠? 즉 A만의 밀도라고 하면 부피분의 A의 질량, 부피분의 B의 질량 이게 되는 거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때 기체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기체는 부피가 뭐로 정의된다고 했어요? 그 물질 자체의 크기가 아니라 걔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라고 했죠. 그럼 A하고 B는 기체지만 좀 섞여 있죠. 섞여 있지만 기체이기 때문에 A에 해당하는 부피와 B에 해당하는 부피가 보시다시피 지금 같아요, 달라요? 똑같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겠어? V분의 MA 더하기 MB가 되는 거겠죠? 맞나요? 오! 이게 뭐야? 전체 질량이네? 맞아요? 그러면 얘가 뭐겠어요? 전체 밀도가 되겠군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 결론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그냥 PM은 DRT라고 썼잖아. 이건 어디서? 순물질에서. 알겠죠? 이건 뭐겠어요? 기체 혼합물에서. 아시겠죠?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래서 순물질이면 그냥 압력에 대해서 근형 자체의 분자량, 그 자체의 밀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섞여 있을 경우는 이 수식이 어떻게 바뀐다? 그 녀석의 평균 분자량 그리고 전체 밀도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지금 몇 시죠? 지금 50분. 아 그래요? 40분인데요? 됐다. 거기 갔다 오세요. 요것만 계산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씹을게요. 여기 준다. 혹시 어디 갔어? 아, 저기 있구나. 자, 그럼 연결 치우고 3. 그렇다면 이 경우의 평균 분자량 바로 m바 어떻게 하는 얘기였어요? 바로 ma에다가 xa mb에다가 xb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a의 몰 분자 a의 분자량 얼마라고 돼 있어요? a의 분자량 60 나왔죠? 60. 그다음 a의 몰 분율 얼마였어요? 저 초기 조건에 a 몰 분율 얼마예요? 0.4. 자, b의 분자량 얼마예요? 30. b의 몰 분율 얼마예요? 0.6. 알겠죠? 그럼 이거 뭐 당연히 계산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40이에요. 42. 단위는 그램 퍼 몰이죠. 자, 몰 분율은 단위가 뭐예요? 몰 분율은 단위가 뭐예요? 없잖아요. 확률은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확률은 단위가 없잖아요. 근데 몰 분율의 단위가 있잖아요. 분자량의 단위가 있잖아요. 단위가 뭐예요? 그램 퍼 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위가 살아서 여기 남아 있을 거라고.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아까 이 수식에서 이 녀석을 구했네요. 이 녀석을 구했네요. 알겠죠?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뭘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 밀도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위에 지워도 되겠어요? 지운다. 2개 줄게요. 에잇. 분무기예요. 자, 뭐라고요? 분무기요? 분무기 없는데요? 없어요. 자, 그래서 따라서 이 경우 이제 전체 밀도 D 토탈. 자,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요 수식 이용하라는 거지. 바로 P 토탈 M 바 오버 RT. 됐습니까? 자, 이때 P 토탈 얼마예요? P 토탈 얼마예요? 원 단위는 ATM 곱하기. 자, 여기에 있는 평균 분자량 얼마예요? 42죠. 단위는 그램 퍼 몰이요. 이때 여기에 있는 요 RT가 문제를 읽으시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이 본 문제에서 22.4 ATM 리터 몰의 역수라고 문제에서 기제시되어 있어요.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왜 저렇게 제시를 해주냐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예요. 기체상수가 0.08이잖아요. 근데 온도가 지금 문제에서 273이죠. 그럼 0.08이 곱하기 273을 하려고 하면 그 자체도 약간 고생스럽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그 계산의 과정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꺼번에 그냥 숫자를 제시해 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저번 시간에 항상 얘기했듯이 자연과학에서는 숫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니면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단위가 중요하다 그랬죠? 단위. 자, 이때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ATM 약분되죠? 맞아요? 몰의 역수 약분되죠? 그럼 어떤 단위만 남아요? 그램 퍼 리터만 남죠? 그램 퍼 리터 누구의 단위예요? 밀도의 단위라는 거 알겠어요? 질량을 부피로 나눴으니 단위가 그램 퍼 리터가 나오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42를 22.4로 나누면 이게 또 7로 나누어 떨어질 거예요. 7로 나누면 약분돼요. 이게 7, 6, 42, 7로 나누면
7, 21, 13은 7, 2 해서 이제 뭐 나와요. 그러니까 7로 약분이 돼. 그러니까 계산이 되면 예쁘게도 어떻게 되냐면 1.875가 나올 거야. 단위는 그램 퍼 리터.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초기 밀도는 저 정도다. 됐나요? 또 하나 됐어요? 오케이, 되었다. 자, 빨리 쓰세요. 빨리 쓰세요. 자,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할 수 있겠어요? 반응 후 기체 C의 부분 압력은 0.5다.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자, 봅시다. 자, 여기 씌울게요. 여기 씌울게요. 씌울게요. 에잇. 자, 두 번째는 이 녀석의 반응 양론을 살펴보래요. 그러면 이 반응 양론을 알기 위해서는 1. 바로 요거. 이 안에 뭐 들어갈까요? 저 안에 뭐 들어갈까요? 자, 지금 반응을 하고 자시고를 생각하기 전에 A하고 B가 순수한 상태로 있어요? A하고 B가 섞여 있어요? 섞여 있죠? 그럼 이게 기체가 됐건 액체가 됐건 고체가 됐건 섞여 있죠? 그럴 땐 이게 기체가 아니라 그 어떤 화학 문제라도 섞여 있을 때는 다짜고짜 이거부터 해야 돼요. 뭐 이게 일종의 테크닉이에요. 이게 꼭 기체가 아니라도 화학에서 뭔가 섞여 있나? 그러면 문제를 읽기도 전에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화학 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뭐? 돈 뭐? 잘 알 것 같아요. 도현이 그 뭐야 머리 잘랐어요? 네. 완전 귀여운데요? 쭉 돼가지고. 선생님이 더 귀여워요. 아 나요? 그 당연하죠. 나야 뭐 이렇게. 나 이제 귀여움이 묻어나는 사람이잖아. 머리 스타일이 약간 축구 선수 같아요. 머리 스타일이요? 진짜로요? 이게 내 머리 스타일에 이게 또 이유가 있죠. 일본 선수 같아요. 그래요? 내 머리에 대한 얘기 한 적 있어요? 한 적 없어요? 해주세요. 자, 어쨌건 이제 봅시다. 우선적으로 뭐 계산? 뭐 계산? 명심하세요. 몰수입니다. 몰수. 몰수. 가희야? 많이 힘들어요? 괜찮아요? 가희 지금 약간 쓰러지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거 곧 끝나요. 거의 다 있어요. 곧 끝나요. 보자.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다 봐. 자, 이게 뭐냐? 특히 기체 같은 경우는 압력이나 온도나 부피가 서로 연결돼 있어요. PV인 NRT에 의해서. 그래서 압력에 대해서, 부피에 대해서, 온도에 대해서 따로따로 생각을 하려고 하면 이게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뭐 하나가 변하지 않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체의 경우는 몰수예요. 그래서 섞여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기체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녀석의 몰수를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경우는 각 성분의 몰수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몰수를 구해야 되는데 몰수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왜죠? 몰수를 구해야 되는데 몰수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왜죠? 뭐라고? 이 문제는 문제를 끝까지 다 풀어내도 몰수를 사실 알아낼 수가 없어요. 몰수를 알아낼 수는 없는데 몰수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딜레마죠. 그럼 우선 첫 번째, 왜 몰수를 특정할 수 없죠? 이 경우는 A, B, C의 초정 상태에서 문제를 다 풀고 답을 구할 때까지 몰수를 사실 알아낼 수가 없어요. 왜 알아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체 부피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용기의 부피를 V라고 할 수는 있는데 문제를 읽어도 어디에도 전체 부피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값이 나와 있질 않아요. 아시겠죠? PV는 NRT에 의해서 부피까지 알아야 몰수를 알 수가 있는데 문제 부피가 나와 있질 않기 때문에 몰수를 알아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어떻게 몰수 B를 나타내 줍니다. 몰수의 B를 나타내 줍니다. 몰수를 특정할 수 없다면 그것의 B를 표현해 주면 아주 편리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뭐다? 여러분 초기에 각각의 부분합이 얼마였어요? 0.4 atm, 0.6 atm이었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로부터 A하고 B 각각의 초기 몰수가 4n0, 초기 몰수가 6n0 라고 이렇게 비례식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PA와 PB 0.4 atm, 0.6 atm의 부분합이 나타나죠. 0.4 대 0.6의 B가 4 대 6이 되죠. 이 원리가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4 대 6이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바로 달턴의 부분합 법칙이죠. 부분합 법칙 때문에 A하고 B의 초기 몰수의 B가 4 대 6이라고 저걸로부터 바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N0는 뭐다? 비례상수입니다. 비례상수를 도입해서 표현해주면 훨씬 더 계산이 깔끔해져요. 이런 것들이 기억해야 될 테크닉입니다. 아시겠죠? 성능 문제다. 그럼 몰수 표현해야 되네. 근데 몰수를 표현할 방법이 없네. 왜? 부피를 모르니까. 그럼 포기해야 되나? 아니지. 부분합이 나와 있으니까 그 몰수의 비를 표현하면 되겠구나. 근데 비율로 표현하면 불편하니까 비례상수를 도입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서 촥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논리구조 한 번에 촥. 그래서 딱 보자마자 0.4, 4n제로 6n제로 바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게 익숙해져야 문제를 제 시간에 빨리빨리 풀 수 있어요. 지금은 처음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이 논리구조를 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래는 이 머릿속에 이 논리구조가 다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논리구조가 암기되어 있는 상태로 문제를 이렇게 탁 분석을 해야 된다고.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외쳐볼게요. 준다. 에잇. 자, 그다음 A하고 B가 C가 된답니다. 초기 조건에 A하고 B가 각각 몰수가 얼마? 4n0, 6n0를 합니다.
반응을 할 텐데 자, 당연히 몇 대 몇 수로 하겠어요? 2대 1대 2로 하겠죠? 그렇다면 이때 얘는 반응을 4n0만큼 반응이 없어지면 2n0만큼 없어지고 4n0만큼 생기겠네요. 최종 상태가 되면 꽝 이렇게 자, 뭐 당장 이 문제 푸는 데는 상관은 없지만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한계 반응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반응 끝났는데 없어져 있는 반응물을 한계 반응물이라고 했고요. 됐나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최종 상태 몰 분율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상태에는 누구하고 누구만 남아 있어요? B하고 C만 남아 있죠. 그렇죠? 이때 편의상 여기다가 F를 써두도록 합시다. F의 뜻은 Final State를 줄여 쓴 겁니다. 최종 상태를 영어 표현으로 Final이라고 해서 F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저 B와 C의 최종 상태의 몰 분율은 각각 얼마겠습니까? 각각 2분의 1이겠죠? 왜냐하면 양쪽의 몰수가 어때요? 똑같잖아요. 몰수가 똑같으면 존재 확률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 상태에서 B와 C의 전체 몰 분율은 0.5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최종 상태 부분합. 자, 최종 상태는 B하고 C만 남는데 이게 초기 조건이 아니라 최종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초기 조건이 됐건 최종 조건이 됐건 다 더하면 뭐가 돼요? 다 더하면 뭐가 돼야 돼요? 바로 외부 압력이랑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조건에서건 외부 압력이랑 같게 힘의 평형 조건이 나타나야 될 테니까. 그럼 이게 지금 얼마예요? 1기압이네.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PB의 최종 부분합이나 PC의 최종 부분합이나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몰 분율에다가 전체 압력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몰 분율은 0.5기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세 번째는 반응 전후 부피 B를 구하래요. 반응 전후 부피. 자, 반응 전후 부피 B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우선 첫 번째, 순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수식을 쓸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기체 혼합물에 대해서는 전체 압력의 부피의 전체 몰수,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경우는 초기 조건에선 어떻게?
P 토탈에 V 이니셜에 N 토탈 이니셜 곱하기 RT 이렇게 될 거고요. 최종 상태에서는 P 토탈에 V 파이널에 N 토탈 파이널에 R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니셜 스테이트건 파이널 스테이트건 전체 압력은 달라져요? 전체 압력은 똑같아요? 전체 압력은 똑같이 항상 뭐예요? 외부 압력 곱하기 부피, 외부 압력 곱하기 부피가 되는 거죠. 맞나요? 맞나요? 이때 최종 상태 전체 몰 분율, 최종 상태 전체 몰수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최종이에요? 이게 처음이고 이게 최종이죠. 그럼 최종 상태에서는 몰수가 0, 4, 4니까 최종 상태 몰수는 8N0 곱하기 RT인 거고요. 초기 상태 전체 몰수는 4, 6, 빵이니까 4 더하기 6해서 10N0 RT가 되는 거겠죠. 맞나요? 그러면 따라서 얘를 얘로 나눠요. 그러면 V 이니셜 나누기 V 파이널. 자,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는 아무리 읽어도 부피에 대한 정보를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부피에 대한 정보를 주지는 않지만 그 부피의 비는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를 나눠주면 4분의 5가 나오겠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종 상태하고 처음 상태의 저 부피 비를, 전체 부피 비를 저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퀴즈. C, gas의 분자량 얼마예요? 분자량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C의 분자량 얼마예요? 얼마죠? C의 분자량. (75라는) 거 아시겠어요? 준영 대단해요. 자, 이거 알겠어요? 알겠어요? 가히 알겠어요? 요거 수능 화학 1에 억수로 나옵니다. 알겠죠? 이런 테크닉. 이 테크닉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지금 이 문제 푸는 거하고 좀 별개로 그냥 좀 별개의 문제긴 한데 저 딱 보자마자 C의 분자량은 75구나 바로 알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여기 줄게요. 여기다 썼죠? 여기 줄게요. 자, 저기 MA, MB, MC. 자, 그냥 각각의 분자량입니다. 그러면 저 각각의 분자량 쟤들 사이에는 어떤 수리적 관계가 항상 성립해야 될까요? 어떤 수리적 관계가 항상 성립해야 될까요? 준영, 어떤 수리적 관계가 성립해야 돼? 정답. 요 앞에 화학양으로는 계수 있죠? 보이세요? 쟤를 여기다가 곱해요. 그리고 나면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알겠죠?
이 등호 관계의 원리가 뭐죠? 이게 질량 보존이라는 거 알겠어요? 질량 보존? 무슨 말이냐면 얘가 60g 몰이라며. 그럼 이 말은 얘가 1몰 반응하면 60g이라는 얘기지. 얘는 1몰 반응하면 30g이라는 얘기지.